뉴트리션 강의를 맡은 골드 디렉터 유수진입니다. 기초영양, 세포를 살리는 기적. 여러분은 2011년에 무엇을 하셨나요? 저는 웨딩 마취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여성계통 질환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2012년 1월에는 첫째를 낳았고요. 2013년 5월에는 둘째를 낳았습니다. 2년 뒤인 15년 8월에는 셋째를 낳았습니다. 제왕절개로요. 5년여간 시간 동안에 저는 4번의 마취와 수술을 반복했습니다. 제 몸은 어땠을까요? 네.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폼 잡고 앉아있지만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웃는 것이 아닙니다. 극심한 비염으로 늘 비염약을 달고 살았고요. 발바닥 통증과 허리 통증, 척추 통증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왼쪽 손발 저림으로 인해서 운전을 30분 이상 하면 왼쪽 팔을 흔들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산후우울증. 병원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덜 아프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어서 한의원에 내원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의 왼쪽 손발이 팔다리가 저린 이유가 안면 비대칭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런다 하시면서 추나요법을 추천을 하셔서 제가 추나요 치료를 받았고 침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는 동안 근본적으로 제 몸이 나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항상 비염약을 달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1시간 반 전에 비염약을 먹고 최소한으로 눈물 콧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는데요. 그래도 즉각적인 치료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키가 185에 90kg이 넘습니다. 제가 납작하게 엎드려 있으면 온 무게를 제 등에다 싣고 올라서면 그때가 가장 편하고 통증이 없을 때였어요. 남편은 항상 늦게 퇴근을 하는데 그때만 기다리는 거죠. 새아이야 밟아라 해도 아빠를 못 이겨요. 자,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나는 더뎠을까? 저의 대학 직장 생활 12년 동안 부모님과 떨어져 객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아침밥은 먹는 둥 마는 둥 안 먹는 날이 많았고요. 점심은 유치원 교사로 일했기 때문에 밥이 눈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지 못하며 일을 하고 있었고요. 저녁은 늘 교사들과 시켜먹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충 먹는 사람, 하루 3끼 잘 챙겨 먹는 사람, 누가 건강할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은 식사를 잘 하셨어요? 식사를 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림을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형형 색깔별의 채소와 야채, 과일을 드셔야 되고요. 좋은 지방, 좋은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매 끼니마다. 그래서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에서 이런 그림을 제시하죠.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을 가장 많이 하세요. 운동과 체중 조절 하시라고. 그리고 그 위에 채소, 과일, 좋은 지방과 통곡류를 드세요. 그리고 가장 위에를 보시면 절제된 곡류 덜 먹으라고. 절제된 곡류는 뭐냐면 백미, 흰쌀, 흰빵, 파스타, 감자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장합니다. 매일 종합 비타민제와 추가로 비타민 D 보충제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권유했어요. 왜요? 절대 일반 식사로는 이 모든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러분, 나는 오늘 뭘 먹었나? 난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뭘 먹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나요? 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이 3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굴 먹거나 시리얼을 먹었거나 빵을 먹었거나 3K를 드셨을 거예요. 3K가 뭐냐고요? 네네. 김치, 국, 계란 이런 거예요. 그럼 자녀에겐 뭘 주고 오셨어요? 아마 비슷할 거예요. 굶기거나 굶겼다는 건 엄마가 일부러 굶긴 것이 아니라 안 먹어 라고 투정 부려서 어쩔 수 없이 또는 시리얼을 먹이거나 계란밥을 해주거나 였을 거예요. 그럼 어제 점심에 뭐 드셨어요? 기억나세요? 아호! 네. 혼자라면 전날 먹은 밥, 남은 밥과 반찬, 점심 약속으로 외식 이 안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종일 굶다가 밥과 김치와 반찬, 또는 종일 잘 못 챙겼다는 생각에 보양식을 먹었거나 아니면 배달 음식 드셨을 거예요. 셋 중에 하나 들어가시죠? 우리 왜 그럴까요? 우리 현실 너무 바빠요. 바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먹고 싶은데 정말 유기농으로 잘된 식재료를 사려면 너무 비싸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식단으로 식사를 하려면 식구 중에 한 명은 주방에서 하루 종일 앞치마를 두르고 헌신해야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나온 것이 뭘까요? 바로 영양제입니다. 영양제는 약일까요? 음식일까요? 먹고 싶어요? 끝나고 가서 드세요. 영양제는 음식입니다. 반찬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상차림을 몇 끼니마다 이렇게 챙겨 먹을 수도 없고 다 먹을 수도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뭐가 다를까요? 건강식품은요,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동물실험, 인체적응 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해서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고 있고 또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고요. 허가가 있는 것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그럼 이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잘 챙겨 먹는 사람, 일반 식사도 잘 하지만 영양제 잘 챙겨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 누가 더 건강할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TV 채널만 틀어도 내 핸드폰 화면만 열어도 온 동네방네 영양제 광고와 배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서 뭘 선택하실 건가요? 광고 보고 드실 건가요? 좋은 거, 맞아요. 그 좋은 걸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거죠. 옆집 엄마가 얘기해 주는 것? 아니면 약사님이 추천해 주시는 것? 영양제 전문가가 약사님이실까요? 영양제 전문가는 영양제를 비교 분석, 실험하는 연구원들이 전문가겠죠? 이렇게 우리가 잘못 먹으면 와, 내가 손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우린 뭘 알아야 되냐면요. 올바른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누가 좋다 카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그 기준을 아셔야 합니다. 뉴트리서치 비교 가이드 보셨을 거예요. 아직 못 보신 분은 꼭 소개해 주신 분께 보여달라고 하시고요. 전 세계 가장 권위 있는 캐나다의 영양제 평가 기관입니다. 이 책은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6판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책은 약 20년 동안 그동안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또 중국어, 한국어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 이 가이드북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보시면 논문입니다. 논문 수준이에요. 제조업체, 의료 전문가, 교육기관 및 소비자 모두에게 제공이 되고 있는 책입니다. 교보문고에 들어가시면 19,000원에 구매 가능하시고요. 아마존닷컴에 들어가시면 5판, 4판, 3판, 2판 모두 구매 가능하십니다. 꼭 구매해서 확인해 보세요. 이 책에서 보시면 16가지 기준으로 이 기준에 정말 우수한 제품들을 이 책에 선정해 놓았어요. 그렇지 않은 것과 그런 것을. 자, 그럼 여러분은 자 1번 완전성,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데 많이 들어있어야 돼요. 충분히 들어있어야 우리는 효능을 볼 수 있어요. 천연인지 아닌지,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뼈, 간, 심장에 정말 전적으로 지원을 하는지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1650개 제품 중에 여러분 1등 드시겠어요? 2등 드시겠어요? 1650등 드시겠어요? 1등 먹어야죠. 우와, 이걸 보니까 아, 어떤 회사 제품을 먹어야 되는지 분명히 알겠어. 좋아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도 어떤 제품을 먹어야 될까요? 오메가부터 먹어야 되나요? 아연부터 먹어야 되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리비히의 법칙을 아시나요? 네, 독일 화학자인 리비히가 식물 성장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 중에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고 많은 요소가 아닌 부족한 요소에 의해서 성장이 결정된다는 최소량의 법칙을 말합니다. 자, 그럼 내 몸에 부족한 영양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부족한 영양소를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먹어야 된다? 종합 비타민부터 먹어야 한다. 종합 비타민은 학교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 가장 기초 교육인 학교이고요. 그 외에 눈 영양제, 간 영양제 이런 것들은 과외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초가 되는 종합 비타민부터 먹어야 되죠.
여쭤볼게요. 자기가 해당되는 것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바빠서 초간단 영양 보충이 필요해요. 하시는 분. 네. 두 번째, 나는 활력이 필요해요. 네. 세 번째,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어요. 네, 모두의 소망인 것 같아요. 124일까지 산다고 하니까 갑자기 겁이 나더라고요. 푸석해지는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손 다 들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임신 또는 수유 중이에요. 남자분 손 들면 안 되죠. 혹시 주변에 임신 또는 수유 중인 분이 계시다 하신 분. 네, 평소 저는 육류 식사를 즐겨 해요. 네, 이런 분들이 뭘 드셔야 한다고요? 헬스팩 드셔야 합니다. 헬스팩 안에는 30가지 영양소를 한 포에 담아 놓아서 그야말로 초간단으로 내 활력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6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헬스팩에서만 보실 수 있는 항산화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헬스팩을 먹은 저의 지인분한테서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올라와서 제 머리가 밤송이 같아요. 젤레이를 자주 하던 손톱이라 얇고 종이장처럼 약했는데 지금은 손톱이 단단해졌어요. 알 제품을 6개 먹는데 부대끼질 않아요. 생리가 일정하지 않아서 이노시톨을 따로 구입해서 먹고 있었는데 헬스팩에 이노시톨이 들어있네요. 라고 온 거예요. 자, 영양 기능 정보를 여러분이 구매하시면 이 정보가 다 있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고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써 있습니다. 특히 아까처럼 이분이 이렇게 머리털이 났어요 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비타민 B군 활력 얻고 싶으신 분들 다 드셔야 되고요. 뼈의 구성에 필요한 비타민 K 다 들어있고요. 여기 보시면 비오틴이 있어요. 비오틴이라는 영양소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탈모 비타민이에요. 네, 탈모 비타민 500% 들어있고요. 또 의사 선생님들 이건 평생 먹으셔야 됩니다. 항암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비타민이 셀레늄이에요. 셀레늄도 이 안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당뇨 비타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있는데요. 그건 뭘까요? 크롬입니다. 그러면 이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있는 거는 완전성이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효능 부분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그 상자에 이렇게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영양 성분 기준치가 1250%, 1070%, 4167%, 500%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걸 먹어도 되나요? 하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기준은 권장 섭취량 기준입니다. 그러나 유산화 헬스팩 종합 비타민에는 최적 섭취량 기준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권장 섭취량은 무엇이냐? 인체가 영양 결핍 없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섭취하는 최소한의 섭취량이에요. 구루병에 걸리지 않을 만큼의 최소량.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만큼만 먹으면 효능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최적 섭취량입니다. 우리 몸을 최적의 컨디션과 건강 상태로 만들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섭취량입니다. 그러니 유산화에서 표기해 놓은 이 양은 바로 우리 현대인들이 효능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큼의 최적의 섭취량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자, 유산이멀즈. 나만 먹고 건강하면 안 되죠? 내 자녀가 또 좋은 거 보면 생각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헬스팩의 미니미, 어린이 종합 비타민 바로 유산이멀즈입니다. 13가지 비타민과 9가지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구성분으로 블루베리 파우더, 크랜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베리류 종류는 정말 좋은 원료예요. 그것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먹이면 너무너무 좋고요. 우리 엄마들이 바라는 건 한 가지예요. 적정한 몸무게에 키는 컸으면 좋겠는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칼슘 따로 먹이고 감기 안 걸렸으면 좋겠어서 아연 따로 먹이고 하잖아요.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항암 비타민부터 비오틴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중에 알약을 잘 삼키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옆에다 놓고 간식처럼 내가 사탕처럼 하루에 8알까지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입에 났던 헐었던 부분들이
금방 잘 낫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먹는데 우리 몸에 흡수하는 기관이 뭘까요? 네, 장이에요. 이렇게 좋은 걸 먹는데 장이 제대로 흡수를 못하면 아무 소용 없겠죠. 네, 우리 장 상태가 좋은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 요즘에는 균수보다 중요한 것은 균주입니다. 유산화의 균주는요, 3세대 균주로 비피도박테리움 아니말리스 BB12 외워두셔야 돼요.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LGG 외워두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들어있으면 가격이 비싼 유산균이 됩니다. 유산화 유산균에는 이 두 가지로만 50억, 100억 마리의 균수가 들어있습니다. 우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유당불내증이 있는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맛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장 건강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제품이 하나 더 있는데요. 나는 평소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그런 분들은 알로엔즈를 드셔야 합니다. 알로엔즈에는 소화 효소가 전부 들어있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잘 분해시키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로엔즈를 같이 챙겨 드시면 소화 흡수에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헤파실은 간 건강을 위한 영양제입니다. 밀크시슬 추출물로 되어 있고요. 특히 GOP, GPT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거나 피검검사를 통해서 이 수치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부분의 개선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육아로 지친 분들이나 평소 술자리가 많이 진 분들이나 누구나 평소 챙기셔야 하는 초록 계열의 위장 계통을 도와주는 그런 영양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이버지입니다. 좋은 것을 넣어주고 그 좋은 것이 내 몸에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야 할 것들도 있잖아요. 그 빠져나가야 할 것들을 제대로 잘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화이버지 플러스입니다. 이 친구의 별명은 마법의 덩가루라고 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또 프로바이오틱에 먹이게 되는 프리바이오틱 성분인 이눌린과 다양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유산균과 함께 먹었을 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 영양과 위장 케어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대 초반이고요. 10년 수면제를 드셨고요. 신경안정제 입맛이 없었어요. 굉장히 말라 보이는 거 사진에서 보이시죠? 그런데 기초를 챙기면서 밥이 먹고 싶어요. 잠이 와요. 라고 고백을 하셨고요. 이분은 60대 초반이신데요. 4년 수면제 드셨고요. 저체중으로 고민이셨어요. 손가락 관절이 아팠고요. 그런데 기초 영양과 또 장케어를 하시면서 수면제 안 먹은 지 5개월차 되셨고요. 3kg이 늘어서 47kg 됐다고 기뻐하셨어요. 전과 달리 일어나면 손가락이 아프지 않다고 하십니다. 또 이분은 60대 초반이시고요. 허리 디스크로 2번째 시술을 예약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유산화를 만나 통증이 없어서 시술을 아예 취소하셨어요. 남편도 허리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집 앞에 책상 앞에 영양제를 이렇게 나열해 놓고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이 되셨답니다. 저를 밟아준 제 남편이고요. 건강해져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에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건강해져서 유산화 안에서 또 저희의 또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고 재능을 발견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유산화를 설립하신 마이러엔츠 박사님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포는 우리 자신이고 보이지 않는 기적을 만듭니다. 모든 질병은 세포에서 시작되며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바로 세포입니다. 유니스타즈 가족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